전광판 숫자가 번쩍 바뀌었습니다. 302, 402. 창구 맞은편 다른 직원이 전화를 받으며 말했어요. 네, 실버 레지던스 302호 열쇠 수령 확인. 방금 들어왔습니다. 제 손끝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내가 찍기 전에 누군가가 이미 문을 열었다는 소리.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구 유리 너머 문 쪽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내 코트를 닮은 회색, 내 가방을 닮은 검은 끈, 그리고 내가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어머니 키 제가 먼저 받아왔어요. 그 목소리가 아주 조용히 울렸습니다. 돌아보니 민지가 서 있었고 손바닥엔 작은 키링이 얹혀 있었어요. 노란 태그 위 검은 볼펜 글씨 302. 열쇠이의 앞니가 빛을 받아 잠깐 번쩍였습니다. 저는 그 빛이 제 눈 안쪽까지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설명을 요구하는 빛이었어요. 왜 내가? 제 목소리는 최대한 평평했습니다. 평평한 목소리는 가끔 산을 덮습니다. 어머니, 오늘 혹시라도 어머니가 마음 급하게 움직이실까봐 먼저 받아서 말끝이 흔들렸어요. 흔들리는 사람을 미워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의 결과는 오늘처럼 단단했습니다. 키는 이미 손에 있었고 수령 확인은 전산에 찍혀 있었으니까요. 구청 담당자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상태에선 정정 보류 접수는 가능하지만 키 수령이 되어 거주 절차 착수로 표기됐습니다. 현장 확인을 요청드릴 수 있어요. 짧게 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그가 제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가보자. 보고서 결정하자. 지금은 멈추는 쪽으로. 그의 말투엔 오래 준비한 사람의 호흡이 붙어 있었어요. 사람은 때로 늦게 오지만 단단하게 옵니다. 창구를 나와 복도 끝까지 걸어나가는데 재석이 조심스레 묻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입에서 먼저 나온 말. 그러나 오늘은 그 말을 삼키기 전에 잠깐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보기 전까진 모르겠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저는 한 살쯤 더 나이 들어 보였고 눈꼬리에 물길 하나가 더 생겨 있었습니다. 물길은 한번 생기면 쉽게 길을 바꾸지 않습니다. 마음의 물길도 그렇지요. 실버 레지던스 안내 데스크는 생각보다 향이 옅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새 페인트 냄새 사이로 아주 약한 비누향. 직원이 미소를 만들며 키패드를 두드렸습니다. 300이요. 오늘 예측키 수령 확인됐고요. 동반 확인은 지금 바로 가능하세요. 그 말 사이사이에 제가 알 수 없는 단어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예치, 수령, 확인, 가능. 다정하지도 잔인하지도 않은 단어들. 서류는 늘 그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300이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에 금속이 손에 닿는 동안 저는 주머니에서 낯선 열쇠를 꺼냈습니다. 집 현관 신발장 위에 있던 바로 그 열쇠. 몸통 측면 작은 각인 300이. 저는 아주 천천히 열쇠를 밀어 넣었고 한 칸, 두 칸 딱 하고 가볍게 맞물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저는 묻지 않고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누가 이 열쇠를 우리 집에 두었을까? 문이 열리자 햇빛이 먼저 나왔습니다. 남영이라 했죠. 햇빛은 방향을 잃지 않는다고 아까 직원이 그랬습니다. 사람은 방향을 잃습니다. 저는 먼저 창가로 걸어가 유리창을 살짝 열었습니다. 먼 길에 소음이 한 겹 들어왔고 바람이 커튼을 조금 밀었습니다. 바람의 손길은 대체로 예의가 바릅니다. 밀고 멈추고 물러납니다. 거실 구석에는 새로 산 듯한 전기포트와 작은 그릇 두 개가 놓여 있었어요. 대파가 송송 썰려 얕은 물에 담겨 있었고 곁엔 약봉지가 한 장.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복용시간, 횟수, 주의. 어머니를 위해 미리 민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하루라도 주무시게 되면 밥 걱정은 안 하시게 하려고.
수요일 3시는 계속 어머니 시간으로 두고요. 장 볼 건 제가. 그녀의 말 사이로 짧은 죄책감의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죄책감은 금방 숨어요. 숨어도 남습니다. 대파는 내가 썰면 된다. 저는 의자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밥도 내가 짓는다. 알아요, 어머니. 그녀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준비와 대비는 다릅니다. 준비는 사람을 향하고 대비는 절차를 향합니다. 오늘은 절차가 앞섰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늦었습니다. 그가 부엌 쪽을 한 바퀴 천천히 돌더니 싱크대 옆 작은 수납장을 열었습니다. 깔끔한 수건, 비닐봉투에 든 새 그릇. 그는 봉투를 건드리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여긴 내가 있을게. 그가 말했습니다. 한동안 출근 시간만 계산하면 가능해. 도련한 용기는 사람의 표정을 달리 만듭니다. 그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는 눈엔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믿음이 붙습니다. 거실 한쪽 의자 둘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를 살짝 당겼습니다. 앉아보지도 않았는데 의자의 높이가 적당했습니다. 등받이를 손끝으로 쓸어내리자 나무의 결이 제 손가락 마디에 맞았습니다. 오래 쓰면 더 잘 맞을 겁니다. 시간은 도구를 사람에 맞게 깎습니다. 반대로 사람도 시간을 자기에게 맞춰 깎을 수 있을까요? 재석이 창가에 서 있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300이는 아버지가 쓰시고 집은 그건 보류하자. 그의 말은 중간에서 힘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모양이었습니다. 중간은 늘 바람이 셉니다. 그 바람에 오래 서 있으면 사람이 마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습니다. 보류라는 두 글자를 마음 안에서 여러 번 눌러보았습니다. 눌러도 잘 들어가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었어요. 부엌벽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는 걸 그때 봤습니다. 얇은 종이, 둥근 모서리, 파란 볼펜으로 수요일 3시 어머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민지가 손을 들었다 내렸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왔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열쇠를 미리 받아서 할머니 시간을 여기도 표시해 두려고.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젯밤 제 머릿속에서 낯선 열쇠가 신발장 위에 누웠던 장면과 겹쳐졌습니다. 시간과 열쇠가 서로를 더듬어 찾아오는 모양. 내 집의 신발장에 있는 내 열쇠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의 손에서 내 손으로 왔구나. 말끝이 잠깐 떨렸습니다. 흔들림은 금방 숨에 숨어버립니다. 숨을 고르려고 창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차 한 대가 아래 골목을 느리게 지나갔고 누군가가 손수레를 밀고 코너를 돌았습니다. 제가 살던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햇빛은 이곳에도 들고 그곳에도 들겠지요. 햇빛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잃습니다. 탁자 위 약봉지 옆에 작은 흰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계약자 김영자라고 인쇄되어 있고 한쪽 모서리가 살짝 접혀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닫힌 채로 손끝으로 눌러보았습니다. 봉투 안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봉투의 침묵은 대체로 단단합니다. 그건 안내문이에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응급 호출 버튼, 식당 시간, 세탁실 운영 혹시라도라는 단어는 언제나 두려움을 데리고 옵니다. 두려움은 때로 사랑의 다른 얼굴이지요. 다른 얼굴이라서 한눈에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는 의자에 가볍게 걸터 앉아 손바닥을 펴 보였습니다. 굳은 살이 오래된 사람의 손. 여기서 내가 먼저 살아보고 말할게. 좋은지, 불편한지, 양지인지, 음지인지. 그의 손바닥 위로 햇빛이 얇게 얹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오래 보았습니다. 손바닥에 얹히는 빛은 사람을 빨리 늙게도 천천히 젊게도 만듭니다.
오늘의 빛은 늦게 온 다짐처럼 보였어요. 문득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 화면 위 미리 보기 한 줄. 어머니 댁 현관문이 현재 열림 상태로 감지됩니다. 이웃 알림. 아래에는 이웃 카페 닉네임과 함께 지금 집 앞에 이삿짐 트럭이 서 있어요. 라는 문장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잠깐 얼어붙었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낯선 열쇠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을 가로질러 올라왔습니다. 누가 재석이 창가로 다가와 제 화면을 보고 속삭였습니다. 오늘 이사? 그럴 리가. 민지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집 앞에 들어? 누구요? 업체명 뭐라고요? 짧은 정적, 낮은 욕설 하나가 전화 너머에서 터지고 바로 사라졌습니다. 재석은 창틀을 한번 세게 잡았다 놓았고 하얀 손가락 마디가 금방 붉어졌습니다. 사람은 중간에서 오래 흔들리면 결국 방향을 택합니다. 흔들림은 선택의 예비 동작입니다.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자. 그가 먼저 문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막자. 내일은 이야기하자. 그 말의 순서가 제 마음에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건 때로 결정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막고 그리고 말하고 순서를 바꾸면 많은 게 엇나갑니다. 현관을 막 나서는데 부동산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매수인 측에서 열쇠 사본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보유 중인 키? 저는 숨을 고르고 짧게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확인하러 가는 중이에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닿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바깥 공기가 한꺼번에 들어왔고 그 냄새 속에 박스 테이프 냄새와 먼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코끝이 먼저 알아봤어요. 이사는 늘 비슷한 냄새를 남깁니다. 시작과 끝이 섞인 냄새. 큰 길로 나와 택시를 잡는 사이 제 주머니 속에서 낯선 열쇠가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짤. 아주 작은 소리. 그 소리가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멈출 건 멈추고 열 건 열자. 오늘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택시 문이 닫혔고 미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이 거울로 우리를 한번 보더니 묻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집으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직 사는 집. 창밖으로 300이가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햇빛은 여전히 방향을 잃지 않았고 제 심장은 그 햇빛을 따라 박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바닥 속 낯선 열쇠가 아주 천천히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해지는 금속은 사람을 진정시킵니다. 아직 문을 닫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택시가 모퉁이를 돌 때 제 코끝에 먼저 들어온 건 박스 테이프 냄새였어요. 비닐에 스친 먼지, 눌린 종이의 습기, 옮기는 사람들의 숨에서 나는 뜨거운 냄새. 이사는 언제나 그 냄새를 데리고 오지요. 창문을 조금 내렸는데 바람 속에 짧게 분필가루 같은 가루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박스에 큼지막하게 방 이름을 적고 있었나 봐요. 안방, 거실, 주방 글자는 분명한데 오늘따라 그 글자들이 다 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이삿짐 트럭이 제 집 앞 골목을 반쯤 막고 서 있었습니다. 파란색 타프 흔들리는 결박근, 한쪽으로 기울어진 손수레. 트럭 옆 박스 위에 검은 매직으로 쓰인 글씨가 눈에 박혔습니다. 안방 서랍, 주방 그릇 주위, 거실 의자, 이 현관 신발장 잡동사니. 글자 하나에 마음이 삐끗했습니다. 잡동사니는 보통 관리하는 사람이 붙이는 이름이에요. 버려도 큰일은 아니지만 버리려면 마음이 걸리는 것들. 사람의 과거는 대개 그 상자에 들어갑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그가 앞서 트럭 기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정확했어요. 집주인 동의 없이 반출은 불가합니다.
기사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그는 더운 숨을 내뱉으며 손바닥으로 바지를 한번 쓸고 말했습니다. 이사 요청 들어왔습니다. 오늘 사시 반상차 서류도 있고요. 그때 민지가 재빨리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 요청 제가 취소했습니다. 방금 구청에서 정정 보류 접수했어요. 확인 전화 안 받으셨어요? 기사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훑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진행 문자만 받았는데 진행은 멈췄습니다. 재석이 한 박자 늦게 힘을 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목을대가 크게 올랐다 내려갔습니다. 중간에 선 사람의 목소리는 대개 그런 형태를 하고 있지요. 흔들리지만 부러지지는 않는 현관 앞에 서니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이웃 카페 알림대로였지요. 문턱 안쪽에 신발 자국이 여러 겹쳐 있고 복도엔 얇은 먼지층이 희미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드나든 흔적. 저는 본능적으로 낯선 열쇠를 쥐었습니다. 열쇠는 이 집의 문을 열지 못했는데도 오늘은 마치 증표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아직 이 집의 안쪽을 알고 있다. 그런 식의 증표요. 문을 밀자 거실 공기가 낮게 흔들렸습니다. 의자 둘이 사이좋게 붙어 있던 자리, 그중 하나가 비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벽 쪽으로 밀려가 있었어요. 식탁 위엔 흰 천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위에 서류 봉투와 빨간 잉크 패드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잉크. 도장은 종이에 찍히지만 사람 마음에는 그림자로 먼저 내려앉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바뀌어도 쉽게 옮겨가지 않지요. 부엌 쪽에서 낯선 남자 둘이 박스를 들고 나오다가 우리를 보고 멈췄습니다. 들어오셨어요? 그중 한 명이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상의됐다 해서. 그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확인만. 반출은 전부 중단. 박스에 손대지 마세요. 남자의 얼굴에 불만이 잠깐 스치다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하루치 일당 걱정이겠지요. 일은 사람의 생계이고 생계는 종종 누군가의 집과 부딪힙니다. 그 부딪힘 앞에서 우리는 자주 말문을 잃습니다. 민지가 부엌을 돌아보고 냉장고 문에 붙은 수요일 3시 메모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눈을 한번 감았다 뜨더니 그 메모를 조용히 손바닥으로 눌러 고정을 시켰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벽에 더 붙었습니다. 어머니 시간은 여기에도 남겨둘게요. 그 말이 사과인지 다짐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손바닥으로 종이를 누르던 그의 미세한 떨림은 보였습니다. 거실 한쪽 유리장을 열어보니 안쪽 칸에 제가 오래 아껴둔 그릇들이 있었어요. 결혼 초에 친정 엄마가 쥐어주며 말하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내가 서운해도 오래 가져라. 저는 그릇을 하나 꺼내 조심스레 빛을 비춰보았습니다. 얇은 금선이 그릇의 입구를 한 바퀴 돌고 있었고 아주 작은 칸이 칼자국처럼 보였지요. 서운해도 오래 가진다는 것. 오늘 그 말이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현관에서 발소리가 한번 크게 울렸고 이어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매수인 부부였어요. 부동산에서 바로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정중했고 남자는 상황을 파악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협조하고 싶습니다. 일정이 촉박해서요. 오늘 열쇠만. 말이 열쇠에 닿자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를 쥐었습니다. 낯선 열쇠의 금속이 손끝에 닿았고 차가움이 심장박을 겨우 낮췄습니다. 그 순간 민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내내 뒤에서 움직이던 사람이 처음으로 앞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어머니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수요일 3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며 저는 묘하게 이상한 안도를 느꼈습니다. 늦었지만
누군가가 드디어 문장을 제대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종종 문장의 주어를 세우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누가 누구의 무엇을. 매수인 남자가 조금 난처하게 웃으며 손바닥을 편 채 말했습니다. 저희도 사정이 전세 만료가 겹쳐서요. 오늘 열쇠만 받고 다음 주 입주로. 오늘은 반출 없음. 그가 한 번 더 잘라 말했습니다. 책임은 내가 집니다. 위약금도. 말이 책임에 닿자 사람들의 시선이 잠깐 그에게 모였습니다. 책임을 먼저 말하는 사람에게는 묘한 중력이 생깁니다. 무거움을 끌어당기는 힘. 그 무게에 사람들이 잠깐 앉습니다. 싸움은 말로만 붙지 않습니다. 오늘은 침묵과 시선으로 붙었습니다. 매수인 여자는 입술을 다물었고 민지는 눈을 내리깔았다가 들었고 재석은 두 손을 포갠 채 엄지손가락으로 다른 손의 손바닥을 계속 문질렀습니다. 불안의 문질림. 저는 식탁 모서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무의 결이 손등의 혈관을 따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박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버티는 박자. 그럼 매수인 남자가 마침표를 찍듯 말했습니다. 부동산 통해서 조정. 그때 부동산 중개인이 헐레벌떡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셔츠가 등짝에 달라붙어 있었고 숨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서류가 구청에서 정정 보류 접수 팩스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확인만. 매수인 부부의 어깨가 약간 떨어졌고 공기가 아주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얇은 얼음 밑으로 물소리가 스미는 느낌이었어요. 얼음은 아직 두꺼웠지만 물은 분명 흘렀습니다. 그 틈에 민지가 제 쪽으로 반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저 하나 말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가족끼리 여행 가요 마이너스 그때 그 말 제가 했죠. 죄송해요. 저는 그때 가족이란 단어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가족에서 누가 어디까지인지 저는 선만 생각했어요. 그 선을 명확히 하는 게 예의라고. 그녀의 눈이 빨개졌다가 다시 맑았습니다. 근데 선만 세우다 보니까 자리를 잃게 하더라고요. 어머니 자리. 오늘은 그 자리 제가 지켜드리고 싶어요. 늦었지만.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의자 하나를 제자리로 당겼습니다. 천을 덮었던 흰 장막이 제 옆에서 살짝 흔들렸습니다. 자리. 사람은 누구나 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그래서 남의 자리를 먼저 정리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정리 대신 복원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자리의 복원. 어머니, 재석이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302호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제가 주말마다 교대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당분간 그 집에서 수요일 3시는 누가 뭐래도 어머니 시간으로. 이건 제가 지킬게요. 그의 목소리에 결정의 온도가 붙었습니다. 오래 흔들리던 사람의 목소리에서 나는 온도. 미열 같지만 꾸준한. 저는 식탁에 놓인 빨간 잉크패드를 보고 그 위에 덮여 있는 투명 뚜껑을 살짝 눌러보았습니다. 뚜껑이 툭 하고 다시 제자리로 앉았습니다. 도장은 오늘 찍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에는 작은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잠시 멈춤. 멈춰야 흐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너무 빨리 흘러가면 돌아볼 수가 없지요. 그때 이웃 아주머니가 현관문 위로 얼굴을 들이밀고 말했습니다. 어머, 계셨어요? 아까 택배 아저씨가 문 열려 있다고 문자 보내달라길래 이사하는 줄 알았네. 오늘은 아닌 거죠? 네, 오늘은 아닙니다. 그가 아주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오늘은 멈춥니다. 공기가 조금 놓였고 트럭 기사도 팔짱을 풀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대기하다가 철수할게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돌려놓는 날입니다.
남자는 돌려놓는다는 말을 한 번 중얼거리더니 박스 위에 분필로 쓴 거실이자 이를 손등으로 슥슥 지웠습니다. 분필 가루가 흘러내렸고 그 가루가 신발 코끝에 하얗게 묻었습니다. 표시는 쉽게 지워지지만 손에 남는 가루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오늘을 설명해주는 장면 같았습니다. 민지가 부엌에 가서 물을 끓이고 찻잔 넷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중 하나를 들어 빛에 비췄습니다. 얇은 금선이 한 바퀴 돌고 표면에 미세한 긁힘이 보였습니다. 그 긁힘은 오래된 사용감이자 살아온 시간의 스크래치였습니다. 긁힘이 없는 그릇은 아름답지만 아직 사람의 자리를 모릅니다. 어머니, 드세요. 민지가 찻잔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아주 잠깐 제 손등을 건드렸고 그 짧은 다음이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을 빼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려면 손을 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그 사이 부동산 중개인은 서류를 정리해 가방에 넣고 매수인 부부는 오늘 일정을 다시 조정하겠다며 정중히 인사하고 물러났습니다. 현관 밖으로 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차례대로 사라졌고 복도에 잠깐 정적이 깔렸습니다. 정적 속에서 냉장고 모터가 새삼 크게 들렸고 벽시계 초침이 다시 제 박자를 찾아주었습니다. 오늘은 살아남는 박자가 필요했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그가 의자에 등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같이 있을게. 내일 아침부터 302에서 정리 시작하자. 그의 말에 민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재석은 휴대전화 캘린더에 무언가를 빠르게 입력했습니다. 아마도 교대 스케줄일 겁니다. 사람은 결국 표를 만들어 살아갑니다. 표가 있어야 서로의 시간을 건드리지 않지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창문을 살짝 더 열었습니다. 저 멀리 해가 기울고 있었고 지는 빛이 의자 등받이의 나무결을 길게 타고 내려왔습니다. 빛이 길면 마음도 길어집니다. 길어진 마음은 때때로 용서를 기억합니다. 용서는 빠르게 오진 않지만 오긴 옵니다. 늦어도. 그때였습니다. 똑똑. 현관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볍지 않았고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확인하는 두드림.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석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민지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저는 낯선 열쇠를 본능적으로 쥐었다가 천천히 손을 펼쳤습니다. 문틈 아래로 낯익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지팡이 끝이 문턱에 한번 가볍게 닿는 소리가 초저녁 공기를 아주 얇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체구의 노인이 먼저 허리를 숙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아래층 202호입니다. 아까 문이 열려 있어 걱정이 되어 이삿짐이 오가길래 혹시 도와드릴 게 있나 해서요. 옆에는 등받이가 높은 접이의자가 하나 들려 있었고 새로 꺼낸 장화인 듯 고무 냄새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이웃의 배려는 대개 쑥스럽게 들어와 오래 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잠시 멈추는 날입니다. 그 말 한 줄이 집안의 온도를 아주 조금 바꾸어 놓았습니다. 얇은 얼음 아래로 물이 스며들듯이요. 노인이 돌아가고 우리는 모두 거실로 다시 모였습니다. 재석은 서류 뭉치를 한 번 더 훑어보다가 무릎 위에 내려놓았고 민지는 냉장고에 손바닥을 대고 수요일 삼시 메모의 모서리를 다시 눌러붙였습니다. 오래전 함께하고 있었던 이혼만은 하지 말자며 지금은 친구처럼 지내는 그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같이 자자. 302는 내일 아침부터 내가 정리하고 들어가겠다. 그는 제 얼굴을 피하지 않았고 피하지 않는 눈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오래 아껴둔 얇은 찻잔을 꺼냈습니다. 금선이 한 바퀴 돌고
가장자리에 미세한 상처가 빛을 받아 짧게 반짝였습니다. 상처는 시간을 품고 시간은 자리를 만듭니다. 물이 끓는 동안 집안의 소리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벽시계 초침, 냉장고 모터, 창틀을 스치는 바람. 오늘 처음으로 제 호흡이 그 박자에 맞춰졌습니다. 차를 따르고 나서야 저는 식탁 위에 올려진 빨간 잉크 패드의 투명 뚜껑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툭! 닫히는 소리가 마침표처럼 들렸습니다. 도장은 오늘 찍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마음에 작은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잠시 멈춤. 멈춰야 흐를 수 있으니까요. 그때 초인종이 또 한 번 울렸습니다. 이번 두드림은 가볍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먼저 보인 건 작은 손목에 감긴 형광 고무줄이었습니다. 하루였습니다. 민지의 뒤에서 반쯤 숨은 채 아이가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이거. 종이봉투가 제 손에 얹혔고 안에는 색종이를 오려붙인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의자 색. 가운데 의자에만 노란 별이 붙어 있었죠. 아이는 설명 없이 그림의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톡 건드렸습니다. 여기 할머니 자리. 말보다 먼저 도착한 설명. 저는 그 노란 별을 오래 보았습니다. 사람은 종종 없는 것을 세지만 오늘은 있는 것을 다시 셌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별 하나. 우리는 다시 앉았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마음도 길어져 어디에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집은 오늘 안 팔아. 나리는 보류. 300이는 당신이 봐줘요. 그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석은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에 메모했고 민지는 부동산과 구청, 이삿짐 업체에 오늘은 확인만이라는 문장을 정확한 시간과 함께 정리해 전송했습니다. 점 하나, 쉼표 하나까지 틀리지 않게요. 절차가 앞섰던 하루가 비로소 사람을 향해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포크가 접시에 팅하고 다 짧게 울렸습니다. 소리가 아주 맑아서 제가 먼저 웃음이 났습니다. 웃음은 방의 조도를 바꿉니다. 아주 조금이라도요. 그 조도 아래에서 저는 기억 하나를 덮고 하나를 펼쳤습니다. 가족끼리 여행가요로 식었던 부엌의 증기, 그리고 그날부터 지켜온 수요일 3시. 지켜온 시간은 결국 사람을 지킵니다. 그 사실이 오늘 제 안쪽에서 또렷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아이는 먼저 졸았습니다. 소파에 얇은 담요를 덮고 우리는 불을 낮췄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조용한 집은 사람을 빨리 늙게도 천천히 젊게도 만듭니다. 오늘의 조용함은 뒤쪽이었습니다. 천천히 젊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만큼만요. 그가 마지막으로 현관 신발장 위에 낯선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300이. 그는 제게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대신 한 번 더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들고 있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끄덕임이 오늘의 합의서가 되었습니다. 서명 없는 합의서. 그러나 누구보다 오래가는 종류의. 식탁이 빨간 잉크패드 옆에 저는 작은 메모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수요일 3시 우리. 글자는 삐뚤었지만 마음은 반듯했습니다. 삐뚤어진 곳에서 반듯해지는 일. 나이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기 전 저는 거실의 의자 하나를 가볍게 당겨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자리에 복원. 의자 등받이를 손끝으로 쓸어내리자 나무의 결이 대답하듯 미세하게 울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오늘은 그 목소리에 같이 버티자는 말이 더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한 번 스쳤고 커튼이 예의 바르게 밀렸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오늘의 괜찮다는 구조 신호가 아니라 다음 장을 여는 문장에 더 가까웠습니다.
구조선이 이미 옆에 와 있었으니까요. 아침 공기는 유리창에 얇게 붙어 있었고 손바닥으로 문지르면 금세 다시 식었습니다. 물끄러미 냉장고 문을 보니 파란 볼펜으로 적힌 글씨가 선명했지요. 수요일 3시 우리.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한 번 숨을 고르고 찬물을 올렸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는 여전히 좋았습니다. 삶이 끓는 데 필요한 시간과 온도를 몸이 기억하는 소리였어요. 그는 이른 시간에 302로 향했습니다. 출근길의 사람들 사이로 회색 코트가 멀어졌다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저는 창문 손잡이를 한번 돌려 고정시키고 현관 신발장 위를 정리했습니다. 낯선 열쇠가 없으니 표면이 넓어 보였습니다. 넓어진 자리에 손을 올려보니 어제보다 온기가 덜 차갑더군요. 빈자리는 덜 쓸쓸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채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전 내내 부동산과 구청에서 몇 차례의 전화가 왔습니다. 정정 보류 접수 확인, 잔금 처리 보류 동의, 302 계약자 변경 접수 완료. 말들은 건조했고 건조함은 이를 앞으로 굴렸습니다. 건조한 말 뒤에 축축한 마음이 묶이지 않도록 저는 하나씩 확인하고 끊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남기고 덜어낼 말은 덜어냈습니다. 말이 가벼워지자 숨이 길어졌습니다. 점심 무렵 문틈 아래로 얇은 봉투가 한 장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적어놓은 메모였습니다. 어제 소란 죄송. 오늘은 따로 김치 놓고 갈게요. 저는 허리를 숙여 봉투를 들고 웃었습니다. 생활은 이렇게 작은 사과와 작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그 사이를 건너는 다리를 우리는 매일 새로 놓습니다. 낡았지만 사람 하나는 건널 수 있을 만큼은 단단한. 재석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말했지요. 어머니, 아버지 302 입실 완료. 친구 정리 도왔고 출구는 지하철 2 정거장이라 괜찮대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소금처럼 제 마음에서 녹았습니다. 늦게 오는 책임은 흔히 더 단단합니다. 민지도 곧이어 들어왔습니다. 눈밑이 조금 붉어 있었고 손에는 네모난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필요한 서류는 정리했어요. 매수인 측이 일정 조정에 동의했고 계약자는 제 얼굴을 보고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분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가 제 자리를 대신 지켜줄 때 저는 제 시간을 더 곱게 세울 수 있습니다. 수요일 3시는 지켜졌고 이제는 우리가 그 시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지켜진 시간은 결국 사람을 바꿉니다. 차를 우려 3잔을 놓았습니다. 재석, 민지, 그리고 제 앞. 찻잔에 얇은 김이 서리고 김 사이로 서로의 눈이 자연스럽게 닿았습니다. 저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하지 않아도 닿는 때가 있습니다. 수요일은 건들지 말자. 제 말끝에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오늘의 마침표는 문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오후 내내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박스마다 적힌 글자를 바꾸고 흰 천을 접어 장에 넣고 비워둔 자리에 필요한 것만 돌려놓았습니다. 잡동산이라고 적힌 상자에 쌓여있던 낡은 리본과 오래된 영수증, 손때 묻은 국자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 남겼습니다. 버리면 사라지고 남기면 살아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기는 일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에 도움이 되는가? 해질 무렵 저는 냉장고 메모의 글자를 한 번 더 따라 썼습니다. 수요일 3시 우리. 볼펜 끝이 종이 섬유를 작게 긁는 소리. 그 소리는 생의 결을 따라가는 소리와 닮았습니다. 민지는 싱크대 옆에 작은 자석 후크를 달아 제 앞치마를 걸었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할머니 자리. 그녀는 그 말을 하며 미세하게 떨었습니다. 떨림은 금방 숨에 숨어버리지만 저는 그 떨림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의 이름을 불러주면 두려움은 않습니다. 앉은 두려움은 덜 살갑습니다.
재석은 현관 신발을 가지런히 맞추고 문고리에 걸려있던 낡은 고무줄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문을 여닫을 때 소리가 덜 나도록요. 작은 소음 하나 줄이는 일사람은 그런 일로 서로를 오래 지킵니다. 저녁이 되어 셋이 마주 앉아 국을 덜었습니다. 국그릇 표면으로 작은 김이 올라왔다가 사라지고 그 빈자리로 향기가 한 겹 더 올라왔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젓가락이 그릇 옆을 스치는 소리, 누군가의 숨이 짧게 들이마셔졌다가 길게 나가는 소리. 소리들이 포개져 오늘의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버티는 박자, 사는 박자. 식사를 마치고 민지는 현관에 나란히 열쇠 두 벌을 올려두었습니다. 하나는 2집, 하나는 302. 태그에 작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집 302. 그 위에 더 작은 스티커 하나를 덧붙였어요. 노란 별. 저는 웃었습니다. 별은 가운데. 아이가 붙여준 법칙을 어른들이 따랐습니다. 어른이 배울 때 집은 젊어집니다. 밤이 깊어가는 길목에서 저는 의자를 한 번 더 쓸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결, 다른 온도. 결 사이로 스며드는 온기는 대개 사람이 가져옵니다. 저는 그 온도를 제 쪽으로 조금 더 당겨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예의 바르게 밀려왔다가 멈췄습니다. 멈춤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내일 흐르기 위해 필요한 준비 동작이었지요. 잠들기 전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스탠드만 켰습니다. 둥근 빛이 식탁 한가운데 내려앉자 허공에 흩어졌던 말들이 잠깐 반짝이며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반짝임을 놓치지 않으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오늘의 괜찮다는 누군가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말이었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 지켜진 약속은 사람을 바꿉니다. 눈을 감기 전에 저는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낯선 열쇠가 이 집의 문을 열지 못했던 이유. 어쩌면 그 열쇠는 이 집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닫혀있던 문을 열라고 온 것이었는지도요. 문은 사람마다 다른 쪽으로 열립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쪽으로 열었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스탠드를 끄자 방 안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한 어둠 속에서 벽식의 초침이 또박또박 걸었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제 심장도 일정하게 뛰었습니다. 일정하고 포기하지 않는 속도. 살아있는 몸의 기본 동작. 수요일 3시. 그 시간은 이제 제 시간인 동시에 우리 시간입니다. 내어주되 잃지 않는 방법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내일은 그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오래,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정말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번엔 입술이 아프지 않게요. 긴 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